안녕하세요. 사이언스홍입니다. 이번 시간은 통합과 2강 측정 표준과 정보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개념은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효율이 높다는 거 아시죠? 자, 25번 가겠습니다. 측정과 표준에 대한 문제. 표는 과학탐구에서 활용하는 두 가지 활동을 나타낸 것이다. 자, 어떤 양을 어떤 양을 재는, 그치? 추정이니까 당연히 측정은 아니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어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림과 측정에 대한 의미는 꼭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측정과 어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어림 잡다는 건 조금 부정하다고, 그치? 측정은 정확하잖아, 그치? 측정은 물체, 질량, 길이, 부피 등 양을 재는 활동. 자, 양을 재는 활동입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어림은 근거가 일단 없으면 안 됩니다. 근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림은 과학적 사고 과정이나 자료 측정 경험을 바탕으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측정과 어림은 과학 탐구에서만 활용이 될까요? 아니지. 일상생활이나 산업, 과학 연구 분야 등에서도 다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뭐뭐에서만, 요거는 좀 짧잖아, 그치? 틀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측정할 때는 단위뿐만 아니라 도구가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측정은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한다고. 어림은 효율적인 측정 도구와 측정 방법을 선택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과 3번이고요. 그 다음에 27번 측정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측정을 위해서 측정 표준을 활용합니다. 이거 좀 중요한 말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측정 표준에 단위가 포함되어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측정 표준은 과학탐구에서만 사용되니?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상생활, 과학기술, 산업,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8번 측정 표준이 활용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런 예시들 묻는 내용이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좀 준비하셔야 됩니다.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하기 맞고요. 오염물질의 농도 측정하기, 그 다음에 규격화된 자동차 부품 제작하기, 그 다음에 예술작품의 아름다운 평가하기. 이거 정확한 기준이 없지, 그지? 그 다음에 혈압을 재어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기 맞습니다. 그래서 측정 표준이 활용되는 사례 교재에 6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폭염주의보 안내, 과속 단속 카메라, 미세먼지 농도 안내, 공사장 소음 측정, 식품 영양 성분, 혈당량 측정. 그래서 이런 것들 서술형으로 언급이 될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번 문제. 자, 그림은 눈금 실린더에 어떤 용액을 넣은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용액의 부피를 얘기할 때 항상 최소 단위 눈금의 10분의 1까지 읽어준다라는 거,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가 40이야, 그치? 40. 그러면 한 칸당 1의 자리니까 0.1단위까지. 그러면 여기는 지금 40, 하나, 둘, 세 칸, 두 칸 절반이네, 그치? 그럼 어떻게 표시해야 됩니까? 42.5ml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겠지, 그지? 42와 43 사이를 10등분해서 나타낸 눈금입니다. 이건 틀렸고요. 자, 이런 거 은근히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높네. 그 다음에 용액의 부피를 측정하는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용액의 양이 눈금 실린더의 눈금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눈금 사이를 10등분하여 읽습니다. 그래서 최소 눈금 단위에 10분의 1배 이렇게 해도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다음은 과학탐구에서 활용하는 어떤 활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가로는 과학탐구에서 어떠한 양을 추정하는 활동이다. 과학적인 사고과정, 자료, 측정 경험을 바탕으로 수행합니다. 자, 이건 뭡니까? 양을 추정하는 활동이야. 추정, 그러니까 어림이 되겠지, 어림.
그래서 어림으로 측정하고, 어림은 측정 도구를 사용합니까? 아니지. 그 다음에 어림, 효율적인 측정 도구와 측정 방법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측정 표준이 활용되는 사례. 아까도 쌤이 꼭 암기하라는 6가지 내용이 있었지, 그지? 자, 그래서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좀 외우기 쉬운 게 뭡니까? 혈당량이 있지, 당뇨병 같은 경우. 혈당량을 측정해서, 그치? 측정하여 뭘 관리합니까? 혈당을 관리한다. 혈당을 관리한다. 이거 외에도 뭐 기온을 측정하여 폭염주의보의 발령 지역을 안내하거나 제한 속도를 안내하고 과속 차량을 단속하고 미세먼지의 농도를 측정하여 행동 요령을 안내하거나 소리의 세기를 측정하여 공사장의 소음 규제, 그 다음에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성분 표시. 아까 6가지 셈이 암기하라고 했죠. 그거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다음은 측정 표준에 대한 활용 에이스의 대화이다. 측정 표준은 과학자나 산업 분야의 협업에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틀린 내용 없네. 좋은 말이네.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단위를 사용해서 생기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자, 다음은 미터 원기와 미터 혈액에 대한 절이다. 18세기 말 프랑스에서는 지구의 북극에서 적도까지 거리의 1000만 분의 1을 1m로 정의하였다. 그 다음에 과학자들은 이를 활용하여서 미터 원기, 쇠막대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75년 17개 나라가 모여서 국제사회의 도량령 통일에 관한 조약인 미터협약. 그래서 미터 원기를 측정 표준으로 활용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터 원기가, 그치, 뭐 녹이 슬고 이러면 일부가 좀 길이가 변할 거 아니야, 그치? 손상대에 변하지 않는 다른 기준이 필요했다. 그래서 1983년 빛을 이용하여 새롭게 정의한 1m를 측정 표준으로 활용한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터 원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측정의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맞지? 부식이 되거나 길이가 변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억은 미터 원기보다 정확하고 일관된 측정이 가능하다.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기술 발전으로 측정 표준은 점차 정밀해졌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고대 이집트에서 사용했던 단위에 대한 설명이에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사람의 팔꿈치로부터, 그지? 가운데 빡큐 달리는 손끝이지, 그지? 1큐빗으로 정하고 길이를 측정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이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큐빗은 고대 이집트의 측정 표준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집트 1큐빗의 길이는 사람마다 팔 길이가 다 다르잖아, 그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측정한 값을 수치와 단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자,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신호와 정보. 여기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몇 개 보입니다. 딱 봐도 신호, 정보에 대한 정의. 일단 자연 변화에 의해 신호가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호가 이루어질 때 이렇게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신호가 아날로그고, 땅땅땅 끊어지는 이런 신호가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자연 신호는 대부분 아날로그 신호예요. 아날로그 신호. 연속적이지, 그지? 그 다음에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이라는 말 요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의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유효한 형태로 만드는 것을 정보라고 합니다. 정보. 요 문장도 조금 중요한 문장이니까, 자, 이 정보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현대 문명이 발달하였습니다. 틀린 내용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연계의 신호와 이를 감지하는 센서를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못 옳은 것은, 자, 빛은 무슨 센서예요? 광 센서입니다. 이런 센서 종류를 좀 외우세요. 연기는 화학 센서 맞고요. 누르는 힘은 압력 센서. 정답은 니은 디귿. 자, 다음은 신호에 대한 ABC의 대화입니다. 자, 학생 A. 빛, 소리, 지진파, 온도 등 자연현상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틀린 내용 없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는
불연속적이지, 그지? 불연속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B가 틀렸네, 그지? 그래서 옳지 않은 학생 한 명을 고르고, 그지? 뭘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불연속적인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스마트폰, 디지털 기기에서는 디지털 신호를 처리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38번 현대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디지털 정보를 사용하는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송금 결제를 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교과서를 이용하여 대면 수업을 한다. 자, 이거는 뭐 디지털 정보가 아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업과 디귿을 하면 되고요. 자, 39번에 센서 이용의 예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광센서, 전자혈압계는 혈압, 압력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압력 센서가 필요하지. 압력 센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화학 센서는 가스 누설 경보기. 그 다음에 압력 센서는 자 비접촉용 온도계 있잖아요, 그지? 요거는 압력이 아니고 방 센서입니다. 요거 조금 외우기 힘들 것 같아, 그지? 요거 좀 강조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엔진의 온도 관리 시스템이니까 온도 센서 이거 맞겠지.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40번에 다음은 자연에서 발생하는 신호 측정에 대한 설명이다. 자연에서 변화가 생길 때 다양한 신호가 발생한다. 그래서 감지하면 뭐야? 센서가 되겠지. 그치? 센서. 이를 분석하여 유용한 뭐를 얻을 수 있습니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는 센서가 적절하고요. 니은에는 정보가 적절하고, 그 다음에 자연에서 나오는 신호들은 대부분 아날로그 신호인데 이 센서는 거꾸로 아날로그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미해를 하면 됩니다. 41번 왠지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그림이네, 그치? 자, 이거 그냥 요점 정리라고 생각하고 암기를 해두셔도 좋아요. 시간에 따라 불연속적인 값으로 나타내는 거. 0101. 이거 이준법이잖아, 그지? 자, 그래서 요거는 무슨 신호입니까? 디지털 신호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연속적인 거지, 그지?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데 고른 것은 디지털 기기에서는 가와 같은 신호를 사용하여 정보를 처리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자연 신호의 대부분은 나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저장이 쉬운 건 누구야? 디지털입니다. 나가 아니고 가는 이렇게 해야 되지. 틀렸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변하는 과정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전체 정보가 보존이 되는 게 아니고 손실, 왜곡이나 또는 뭐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손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틀렸지, 그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142번. 다음은 일상생활 속에서 신호와 정보에 대한 적용이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인체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분석하면 체온이 높은 사람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에 센서, 그치? 적외선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자 인체에서 나오는 적외선은 연속적이잖아, 그치? 아날로그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자 체온이 높은 사람, 그치? 신호를 측정하여 높다 낮다, 그치? 분류할 수 있는 거 분석하여 얻은 정보입니다. 맞는 내용이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다음은 센서를 활용하여 교실 내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정보를 얻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센서를 활용하여 교실 내의 온도 변화를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센서와 연결된 스마트 기기에 전송된 온도 그래프. 그치? 온도 그래프.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교실 내 실내 시간에 대한 온도 변화 정보를 공유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럼 당연히 온도 변화니까 가는 온도 센서를 활용합니다. 맞고요. 그럼 나의 기억 온도 그래프는 신호를 분석하여 정보를 산출한 것이다. 뭐 그다지 뭐 틀린 말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온도 변화 정보를 공유한다. 몇 도? 그지? 디지털 정보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벌써 마지막 문제네요. 자, 다음은 정보통신기술이 일상생활에 이용되는 과정을 나타낼 것이다. 자연 신호 측정 센서를 이용해야 되겠지. 일단 분석 및 관리. 자, 그래서 주로 아날로그 형태로 이루어진다. 아니죠, 요거 디지털이지, 그지? 디지털 신호로 틀렸고. 그 다음에 정보 전송 및 제공의 예로 지진 문자 알림 시스템이 있습니다. 맞죠? SNS. 문자 오잖아. 삐삐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강까지도 우리 크게 무리 없이 공부를 했습니다. 항상 기본 개념을 꼼꼼하게 암기하고, 그 다음 문제는 본인이 암기했던 내용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또 새로운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니까 꼭 기본 개념 공부가 중요합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이상입니다.